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헌재앞 우파 식당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집회가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식당 목록입니다. 네. 확실한 우파, 심증만 우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어떻게 생겨난 걸지 취재해봤습니다. 분류 기준이 뭐예요? 분류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뭐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지난 주말 헌재 인근 스타벅스 그 커피 체인점에 갔었는데 그 지지자들이 영업장을 가지고 우파냐 좌파냐 나누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들으셨어요? 네. 그 각종 대화가 오가는 곳인데 누가 스타벅스는 좌파 거라고 하더라라고 했더니 아닌데 뭐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거래. 그러니까 왜 물어보니까 이제 여기 대표가 우파거든 이런 식으로 그럼 우파니까 앞으로 자주 오자라는 식으로 이제 대화가 끝나는 식이었는데요. 예. 이 리스트도 좀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왜 우파인지에 대한 이유가 적혀 있는데요. 이게 극우 유튜버가 이 가게 사장이 우파라고 하더라라던가 점주가 윤 대통령 지지자에게 커피를 무료로 주더라라던가 태극기를 휘두르고 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했는데 식당 점주가 애국 파이팅이라고 외쳤다는 이유로 이제 우파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럼 확실한 우파나 심중만 우파는 뭐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은연중에 조금 더 뉘앙스만 풍기는 곳이 심증만 우파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를테면 그 지지자들이 시진핑 주석의 얼굴에 낙서를 하거나 이제 장난을 친 인쇄물을 이제 인쇄를 하고 있는 문구점에 갔을 때 그 점주가 그 인쇄물을 보고 웃었다라는 이유로 여기는 심증만 우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거나 예. 일하는 직원들 가운데 왠지 모르게 우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하면 심증만 우파로 분류가 되는 식입니다. 어떻게 보여요? 우파가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리스트에 나온 영업장 이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식당 명과 주소가 생기고 또 활발하게 공유가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면 우파 가게가 있으면 좌파 가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이제 좌파 식당도 가려지게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좌파 식당 같은 경우는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지도까지 만들어서 이 탄핵 동조 음식점은 가지 맙시다라고 공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근거가 이제 직원들이 시위가 너무 시끄럽다고 성질을 내는 걸 내가 대화를 엿들었다라던가 뭐 점주가 시끄럽다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싸우더라라는 카더라 소문에 의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 식인 거죠. 예. 어떤 거, 네. 좌파 우파 떠나서 소음이 그렇게 심하면 영업에 지장을 받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어떻게 좌파의 근거가 됩니까? 상당한 피해를 이미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지난 일요일 날 제가 헌재 인근 영업장 내부 소음이 외부 소음이 어떻게 들리는지 녹음을 해봤는데 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식당 안에서 녹음한 거예요? 네, 이렇게 출입문- 들려요? 식당 안에서? 네, 출입문이 다 닫힌 상황에서도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음. 사실상 식당 내부 손님이 15명 정도 있었는데 오히려 말소리가 묻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주가 이제 한숨을 쉬면서 지지자들이 저렇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치 성향을 어떻게 드러내겠냐라고 하면서 좀 힘들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이것도 알고 보니까 좌파 가게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린 곳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가게를 비난하는 여론까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뭐 가게 사장이 화교나 조선족이 아니냐, 뭐 어쩐지 불친절하더라라고 하면서 별점 테러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런 목록이 공유가 되면서 지지자들이 내일은 저 앞에서 더 시끄럽게 시위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결의를 다지기도 합니다. 이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지금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더 심해질 수 있고 특히나 뭐 우파 식당이라고 분류가 된 것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상 그 본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호소문을 올렸는데요. 호소문을 올린 관계자와 직접 얘기를 해봤는데 본인들은 한 적이 없는 대화를 가지고 거짓으로 작성을 한 걸로 이제 우파 식당이라는 리스트가 올라가면서 실제로 그 시위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우파가 사실은 아닌데 우파라는 게 드러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복을 할지 혹은 평소에 이제 고객이 인근 직장인인데 본인들이 우파 식당이라고 좌표가 찍혔을 때 이제 추후에 손님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요. 네. 아무튼 이리 보거나 저리 보거나 영업에 지장을 준다. 네. 이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것이 그래서 지금 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그 이미지가 박혀버리면 그래서 탄핵 심판 선고가 나더라도 그 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고가 나온다고 해도 추후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참 입장에서. 뭐라고 어떻게 항의하기도 뭐하고. 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 목소리를 너무 내고 싶은데 저랑 인터뷰를 할 때 목소리 내는 게 너무 두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 좀 심정을 응하기가 왜 어렵다. 모르겠어요. 예. 그 뒤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아니까 그런 거잖아요. 참 답답하겠네요. 상인들 입장에서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